네, 6월 평가원 직전 마지막 리마인드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줄 거는 해설 강의를 찍어준다기보다 해설 강의야 뭐 해설지 보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해설 강의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꼭 풀어봤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당일 해야 될 거, 시작하고 해야 될 거, 시험 시작하고 해야 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맞출 수 있는 유형들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해요. 스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꼼꼼히 듣고 내일 가서 꼭 요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평가원 리마인드 한번 해주자면 여기 써놨지만은 6월 평가원이라는 게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내는 문제라는 얘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어떤 트렌드로 나오겠구나를 스스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평가원 입장에서도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 입장에서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퍼센티지가 4%가 나오고 있는데 영어는 매년 8%에서 10%를 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1등급 퍼센티지를 좀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평가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유형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처음 나왔던 함축적 의미추론 21번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어려운 그 함축적 의미추론이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일 장문의 42번 문제 어휘 문제가 원래는 빈칸 문제였어요. 이런 거가 처음으로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평가원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듣기를 순서를 배치해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이제 방향을 썼었죠.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트렌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해 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부터 한번 풀어볼 거라는 거. 그래서 막말로 이번에는 도표가 답이 1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역대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나와봤던 도표 정답 1번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해서 특강 오늘 얘기해 주는 거 꼭 필기하든 아니면은 명심해서라도 다음날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 당일날 이제 가져야 되는 좀 생각을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일단 시험 당일이요. 6월 평가원이니까 무지하게 떨리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내신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이미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해자 특강이나 서킷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연습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영어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당일에 일단 분명히 담당 선생님과 처음으로 세운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몇 등급은 노려보자. 어떤 문제는 틀리지 말자. 듣기는 다 맞춰보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그거를 요번엔 꼭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월 평가원이 수능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분명히 1년짜리 계획 그리고 수능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나서 6월 평가에는 이걸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미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로직을 짜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꼭 적용을 해보는 걸로 그리고 그것만큼은 내가 이뤄내보겠다라는 거 꼭 명심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당일이면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맞지만 당일에 서로 다들 바빠요 공부하기. 왜냐면 그날 오늘 결정 나니까 내 대학교가. 근데 문제는 6월 평가원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긴장하고 갔지만 막상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뭔가 친구들이랑 밥 먹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이 오고 그냥 이 6월 평가원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친구들은 내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6월 평가원은 단 하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쉬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서 좀 정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채점을 꼭 제대로 하고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중간 점검이라고 했듯이 이게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담당 선생님 입장에서도 중간 점검이에요. 그래야 어떤 점이 몇 번이 틀렸고 어떤 몇 점이 나왔다고 거를 정확하게 보내주고 뭐 시간이 낮았다 모자랐다 뭐
아니면 중간에 뭐 막말로 풀다가 졸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담당생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9월 평가원 수능까지 담당선생님이 분명히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6월 평가원에 학교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섞인 모의고사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태였고 이걸 어떻게 됐었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얘기해주고 점수 틀린 번호까지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험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얘기해줄 거를 좀 알려줄 거예요. 일단 가장 많이 멘붕을 하는 게 지문이 안 읽히면 꼭 당황을 해요. 근데 당황할 게 아니라 내가 안 읽히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읽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실제로 그래요. 내가 어려우면 이 옆에 친구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올해 올해 6월 평가원이 킬러 문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긴장은 해야겠지만 너무 심한 긴장이나 당황해서 지문이 아예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꼭 2번 이상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매몰 비용이라는 건데 내가 이 지문에 투자를 한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지문은 2번 읽었는데 2번 읽는데 2분이 걸렸어. 그럼 이 2분이면 한 문제를 더 푸는 건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난 보기만 고르면 되는데 지문을 읽어서 보기만 고르면 되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하는 짓이 뭐냐? 두 가지인데 보기를 보고 계속 보기를 끊임없이 읽어보거나 아니면 지문을 다시 읽어보는 건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 2번 읽었을 때 안 잡혔다는 건 실제 수능이었어도 안 읽혔을 거고 안 풀렸을 거예요. 시간을 10분, 20분을 줘도 그 문제는 틀렸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미련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뒤에 내가 맞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날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최대 2번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아깝다 해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3번 읽고 4번 읽고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포인트는 과감하게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어지는 문장은 같다라고 어드에서 실제 지문편 20강 중에 7강을 차지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 그럼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어차피 역접 연결사가 없으면 같은 내용일 거고 또 여기도 이해 안 가면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2번 이상 읽었는데 이걸 적용해서 2번 이상 읽었는데 안 잡히면 그건 틀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아니면은 내가 배운 스킬 같은 거 과감하게 적용하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은 제외입니다. 구조 분석, 다시 말해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법 문제 정도는 구조 분석 해볼만 하지만 29번 어법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구조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인데 듣기를 내가 3개 이상 틀린다. 그럼 무조건 듣기만 집중하세요. 그럼 듣기만 집중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해서 조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듣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효과를 봤던 방법 알려줄 건데 듣기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듣기 다 맞지 않는다 하면 듣기 문제가 있는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무조건 더러워야 돼요. 들리는 키워드는 다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기를 못 읽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노려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귀로만 듣고 흘린다? 그러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또 틀리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내가 2개 이상, 다시 말해서 3개, 4개, 5개 틀린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듣기만 풀고 뒤에 넘어가서 풀지 않고 들리는 키워드는 꼭 적자. 그리고 만약에 띵동하고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알겠어. 또는 이제 띵동하고 나서 잠깐의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때 다음 문제에 보기에서 읽기라고 써놨지만 최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만 동그라미만 잘 쳐놔도 훨씬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아까 매몰 비용 말했고 최대 2번 말거라 말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포인트. 보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내가 지문에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보기를 못 골라. 아니면 진짜 확실한 오답을 지었는데 2개나 3개 중에서 헷갈려. 그러면 제발 20초, 25초 안으로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찍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가냐? 진짜 그냥 아무 번호나 찍으라는 게 아니라 지문 속에 보통 키워드가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문에서. 그럼 보통 보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학업적 소양을 뭐 쌓기 위해서 더욱 진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찾는데 시간을 쓰고 그게 안 보이면 틀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나중에 당장은 안 될지라도 고도끝이나 어드를 듣고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될 거고 나중에 A다 파이널, 최종 점검 파이널 요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50번의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보기에 과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지표를 좀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6월 평가원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문장을 들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18번, 19번, 그리고 25, 26, 27, 28, 43, 44, 45번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오는 목적, 심경, 도표, 일치불일치, 안내문 2개 그리고 복합작문 3개 요렇게 하면은 이제 55점 5등급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요 문제들 내가 먼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요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입학 그리고 무관한 문장, 요약문, 단일 장문 2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다 맞춰도 다시 말해서 빈칸 순서 삽입 다 됐고 그냥 여기까지만 맞춰도 3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요 안에서 최소한 내가 맞출 수 있는 유형만 맞추면 1, 2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듣기는 다 맞아야 됩니다. 네, 듣기는 듣기랑 어려워하는 빈칸 3점 하나랑 똑같은 점수라서 이거는 내가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여기서 듣기는 다 맞추고 학생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짜준 전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최대한 듣기를 많이 맞춘다는 방향성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주면 미련을 버리고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배운 거 적용 그리고 마지막 듣기 3개 이상쯤 듣기만 보기에 과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 가채점을 하고 나서 담당 선생님한테 가채점 점수, 틀린 번호 그리고 수업 시간에 꼭 6평을 들고 와야 됩니다. 내가 수능을 볼 사람인데 6월 평가원을 뭐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봤다고 아니면 좀 망쳤다고 아쉽다고 시험지를 잃어버리는 건 그거는 고3의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내가 부족한 거 앞으로 또 채워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운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피드백 받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해서 꼭 채워서 수능까지 더 열심히 하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얘기해준 포인트들만큼은 정확히 숙지를 하고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렇게만 이렇게 그냥 멘탈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를 읽어야 정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정도는 알려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함축적 의미추론 문제예요. 함축적 의미추론 말 그대로 밑줄친 문장부터였어요. 밑줄친 문장 있고 여기가 알맞은 것에서 1에서 5 보기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무조건 밑줄친 문장을 읽는 거예요. 밑줄이 있는 문장. 근데 얘는 해석 안 돼도 그리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지 부정 없고 뭐 밑줄 앞에 낫이 붙어 있는지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본 다음에 그냥 2번은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주제만 찾으면 돼요. 주제 찾고 나서 만약 앞에 낫이 붙어 있어. 그러면 주제가 플러스적인 내용이었으면 낫이 있기 때문에 밑줄엔 마이너스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만 정확히 잡아서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파악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막 4등급, 5등급 목표인 친구는 정말 극소수고 보통은 3 이상을 다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대입파악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맞출수록 뒤에서 까먹을 점수를 세이브하기 때문에 요거 스킬 조금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간단한 겁니다. 1번 무조건 앞에 첫 세 문장 읽는 거예요. 첫 세 문장 읽고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번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2번은 요 사이에 역접 연결사가 있는지 또는 결론 유도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따라서 뭐 그 결과 뭐 이런 사실 뭐 아니면 임포턴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좀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나온다 얘가 있다 하면은 요 3번 파트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문장부터 뒤에 두 개를 읽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 하면 밑에 내려와서 밑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을 읽고 나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시 위에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4번 있는 데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답만 정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번 같은 경우에 2번 읽는 부분이 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대입파악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되게 단순해요. 패턴이 뭐냐면 순접 아니면 역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접의 역접 제곱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아라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대놓고 역접부터 나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넘기지 말라는 거고 만약에 결론 유도가 있어. 그러므로니까 대놓고 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야. 결론을 얘기할 거야 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2번 사항은 꼭 적용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5번 무관한 문장이에요.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무관한 문장은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무관한 문장은 보통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틀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여기가 기준을 삼아서 1, 2, 3, 4, 5를 읽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다른 걸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번까지는 똑같은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였는데 갑자기 3번에서 소재는 같아. 근데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생뚱맞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뭐 고양이를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더 기르기 쉽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갑자기 장점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뭐 그런 추가적인 이상한 그 소재만 갖고 좀 생뚱맞은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잘 잡고 그 다음에 소재 같지만 뚱딴지 같은 소리 요것만 잘 주의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문. 이 요약문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본인만의 문제풀이 로직이 있으면 1에서 45번 순서를 풀겠죠? 그러면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로직이 없는 친구들을 가장 당황시킬 수 있는 게 이 요약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약문 뒤에 이제 41번에서 45번 있죠? 근데 보통 41, 45를 빈칸이나 순서 삽입보다 먼저 풀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문 하나만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요약문 유형이에요. 그러면 요약문은 보통 답의 근거 어딨냐? 요 밑부분에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일단 그래서 요약문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 만든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최대한 낭비할 수 있게 만든 유형이니까 무조건 어디부터 있냐면 요 요약문부터 있습니다.
요양문만 읽고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친구가 있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A와 B의 관계는 역접 아니면 순접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보통 여기서 절일 뭐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야기하다 이런 동사가 있겠죠? 그러면 뭐 역접이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뒤에 뭐 반면에 while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접속사가 뭐 순접이면은 A랑 B의 색깔이 같은 거고 야기하다여도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같지만 만약에 while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대 역접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요약문을 읽고 나서 이 인과 역접인지 순접인지만 파악한 다음에 1에서 5를 지우는 거예요. 지울 수 있는 거. 근데 요약문에 있는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틀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디부터 있냐? 2번이 뒤에서부터 읽어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읽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근거를 넣어놓으면 읽는 시간이 가장 최대로 걸리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읽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읽습니까? 한 딱 절반까지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앞에서 두 문장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가장 근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해준 포인트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담당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6월 평가원에 과감하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고도끝 얻어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지금 알려준다고 해서 한 번에 적용이 안 돼요. 내가 풀던 습관이 그대로 나올 거고 내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색깔을 잘못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 뭐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일 시험을 망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 삼아서 9월 평가원도 열심히 해보고 그걸 또 이제 밑거름 삼아서 수능 때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만들고 내가 배운 걸 다 써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더하기 무슨 어떤 모의고사든 간에 내가 배운 걸 온전히 쏟아낼 수만 있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보통은 다들 긴장돼서 실수를 하기 때문이니까 요 지금 오늘 알려준 포인트를 최대한 열심히 잘해서 내일 끝나고 꼭 담당 선생님한테 가채점 점수 틀린 번호 보내고 그리고 수업날 시험지를 꼭 가져와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은 아니고 이제 며칠 뒤에 있을 거지만 그거 좀 최대한 6월 평가원 최대한 잘 보고 꼭 연락을 하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